네, 앞서 송파구 삼전동에 들어선 행복주택 상황 살펴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취재 뒷이야기 나눠봅니다. 천세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천 기자. 네, 본래는 삼전 행복주택 소개를 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로 주민 반대가 심한지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템을 잡았었는데요. 삼전동의 경우를 직접 보고 와서 느낀 점들이 많아 아이템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거 뭐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어떤 점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삼전 행복주택을 처음 봤을 때 그 지역에 잘 녹아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규모가 주변 건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상 6층 40가구 소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타 지역에서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대단지로 지어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 단지라는 인식도 강하게 작용하는 거고 내 집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건데 삼전동의 경우는 다른 거죠. 부담스럽지 않은 규모라 주변 사람들도 크게 생각을 두고 있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실제 부동산 관계자들도 서너 명 만나봤는데 뭐 대수롭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행복주택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물론 별로 탐탁치 않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건데요. 삼전동의 경우 약간 특이한 점이 그 일대가 노후한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깨끗한 건물 하나가 세워진 거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대주택이 아닌 그냥 다세대 혹은 깨끗한 빌라, 오피스텔 정도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그 부지에 다가구 6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주민 민원이 조금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허물고 깨끗하게 새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거죠.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은 신혼 부부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를 하잖아요. 실제 삼전동의 경우도 직장을 다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주민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보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삼전동은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다른 지역 상황은 많이 안 좋죠? 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주민 반대로 목동지구는 지구 지정이 이미 해제가 돼 버렸고요. 노원 공릉지구에서는 가구 수를 절반 가까이 줄여 재추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잠실과 송파지구는 지자체가 나서 해제를 요구해 사업이 무기한 보류가 됐고요. 수서 역시 사업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행복주택이 기피시설화 돼버려서 서울이 아닌 서울 인근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삼전동의 경우처럼만 된다면 얼마든지 서울 안 역세권의 지역과 잘 어울리는 행복주택이 무리 없이 들어설 수 있겠다라는 게 취재를 마친 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네, 천 기자 말대로 삼전동 케이스는 작은 규모와 노후 지역을 이용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행복주택이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세훈 기자 오늘 말 잘 들었습니다.